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눠볼 얘기는 전에 나눴던 얘기인데, 다운을 내가 받은 줄 알았는, 뭐 어디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매트릭스, 이거, 그 영화,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거, 하나 막 현기증 막 진짜가 뭔지를 알고 나서 I don't believe it, I don't believe it 하면서 막 이렇게 휘청거리죠. 그거를 이제 뭐 제가 음악 평론이나 문예 평론 이것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 하지만 그것도 영화 평론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했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게 1시간 동안 찍고 나서 클릭을 잘못해서 날아간 다음에 다시 1시간 동안 찍었어요. 그때. 근데 또 날아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거 중에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평역, 그리고 사평역에서 이거 시하고 소설인데 서로 이제 그 뭐랄까 시를 소설로 형상화한 그거에 대해서 평론을 했던 게 있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거 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임사체험에 대한 얘기, 과학적인 접근, 죽음에 대한 접근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작품에 대한 평론까지 이제 막 가는데 제가 지금 왜 다른 매트릭스 말고 다른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제 이 매트릭스 얘기도 이제 그때 했던 거 리바이벌은 안 하고 할 때마다 이제 새로워져야 되니까 그때 했던 건 이런 거예요. 매트릭스에서 볼 수 있는 뭐 과학적인 거랑 철학적인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 보통의 이제 그럴 수 있죠. 그 평론을 하면서 철학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 이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걸 본다든지 물론 그런 걸 봤고 그때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은 뭐지? 일론 머스크가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찍을 당시에 뉴럴링크였던 것 같은데 거기 주가가 막 요동치던 그 시기에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런 것들을 막 입체적으로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뭐 그 주제를 다루지만은 이번에는 고일 수준의 좀 단단한 알맹이들을 여기에다가 좀 더 많이 그 이렇게 넣어서 독특한 평론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평역 같은 경우에도 셀 수 없이 많이 이제 읽었고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셀 수 없이는 아니고 한 2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특히 2편은 더 많이 봤던 것 같고 그 릴로디드 있죠? 그리고 뭐 이를테면 하얀 분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복해서 여러 번 보고 뭐 이제 하는 거를 기반으로 이제 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주절주절 나오는 거죠.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제 볼 거는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영화 평론 이런 것들은 또 영화 평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좋은 것들도 많고 근데 어쨌든 그게 다각도로 해석될 수가 있고 한데 거기에 이제 깊이 면에서 늘 어떤 갈증이 좀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깊이라고 하면 뭐 내가 하는 게 막 엄청나게 깊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각도로 보면은 매트릭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인식 중에 하나인 고대부터 그랬지만 근대 이후로 특히나 현대에 있어서 철학이랑 현대 물리에서 인식이 뭐냐 인식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데카르트의 문제죠 그게. 그래서 그 회의주의라고 하죠.
그 문제랑 깊게 결합이 되어 있죠. 그 영화에서 이 젓가락 딱, 젓가락은 아니죠. 이렇게 뭘 장치 딱 하면은 그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막 배신자가 그걸 빼면은 누가 죽고 진짜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죠. 실제로 알고 보니 다 가상현실이었어. 가상현실. 근데 이것은 어, 일단은 근대에서 현대 직전까지의 그 어떤 것들 인식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고, 우리가 실제로 내가 이렇게 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 보고 하는 게 다 실제로는 자기 하드디스크에서 꺼내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낯선 길을 가거나 그럴 때는 빠르게 진짜로 관찰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정도는 여기 전체 길, 나무, 가로수, 뭐 차 이런 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인도 대충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내 의식이 아닌 무의식적인 요 다리가 거의 중추신경계 거기에서 인공지능이 이런 걸 흉내내려고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정보를 하드디스크에서 쓰기 때문에. 매트릭스에서 여기 다 0101로 다 있는 거지. 물론 0101은 이제 그 디지털화 시킨 거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진짜도 아닐 뿐더러, 물리학적인 객관적인 것도 아닐 뿐더러, 그걸 볼 때조차도,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볼 때조차도 다 변환해서 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볼 때 하드디스크에 쓴다는 거는, 하드디스크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뉴럴링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뉴런에서 다 이제 발화 작용, 사평력하고도 연결이 되네. 사평력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나 철학적인 접근하면서 뉴런의 발화, 회로망의 발화 이걸 얘기를 했는데, 회로망의 발화를 해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요. 많은 에너지를 안 쓰고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방식으로 이렇게 화면 같은 거 화소 처리할 때 그렇게 처리하거든요. 움직임이 있는 곳, 없는 곳, 배경인 곳, 뭐 이런 거, 색깔이 거의 비슷한 곳, 뭐 좀 다른 곳, 이런 것을 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뇌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 뇌를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매트릭스가 너 발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매트릭스가 네오도 니오 그렇게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매트릭스 대사를 거의 다 외울 것 같아. 니오 죄송합니다. 네오가 이제 해커죠, 일종의. 낮에는 화이트 해커, 뭐 컴퓨터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각해서 꾸중받고, 밤에는 이제 진짜 해커고. 근데 하는데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거를 이거 오늘 얘기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왜냐면 오늘 도서관 가가지고 유튜브만 보다 나와가지고 패션, 삼촌의 패션 그것만 3개 찍고 유튜브만 보다 왔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 보면 이제 빨간 약 줄까,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뭐 이렇게 그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도전을 해보는 거지. 빨간 약이 도전이었나? 어쨌든 도전해서 간 거예요. 진실을 알래, 아니면 유괴에 살래. 근데 네오가 이제 막 저기를 하죠. 그 중간에 그 트리니티라든지 아니면 모피어스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 모피어스를 만나면서 진실을 아는 쪽을 뭐 이상한 일이 생기고 토끼를 따라오면 될 거다. 이게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나온 건데, 토끼 문신을 한 그 여자를 따라가서 클럽에서 이제
클럽에서 만난 게 트리니티였지. 그 다음에 그 모피어스를 만나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양반들이 오쇼스키 형제인가?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실험적인 것들도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그게 참 수작이죠. 그게 굉장히 영화적인 재미도 있고 그 안에 풍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알게 된 것은 내 인식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죠? 내 인식이.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하여튼 영화적으로 이렇게 재밌게 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런 장치들 뭐 상징들도 많이 이렇게 제가 뭐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지만은 기독교적인 것, 불교적인 것, 또 현대 철학적인 이 데카르트의 문제라든지, 근데 그 정도 인식론까지 나오는 거죠. 이제 양자적인 인식론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 양자적인 인식론은 이제 관측과 인식의 관계거든요. 근데 매트릭스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관측과 인식이라기보다는 이 뇌 안에 이 세상이 펼쳐지는. 그래서 그 평론을 보면은 트리니티가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뭐가 들어가 있고 또 데카르트의 뭐 회의주의가 들어가 있고 막 이런 평론들이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음악 평론도 잘 안 읽는 편이고 영화 평론도 거의 잘 안 읽는 편인데 매트릭스는 제가 워낙에 많이 본 거라서 그래도 몇 개 이렇게 슬쩍슬쩍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줬어요. 인식론적으로. 그게 일치유심조 그거랑 가장 가까운 아주 대중문화적으로 표현된 일체유심조 유식사상 있죠? 그거 올렸죠. 제가 유식사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찍었는데 이제 대부분 뭐 소실되고 이제 몇 개 올렸고 나중에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6에서도 얘기를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막 그 유리겔러처럼 막 젓가락 휘고 마음에 달려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일체유심조 제가 지금 불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체가 다 뇌의 그 작용으로 저는 환원적인 설명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평역에서도. 그러나 기능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특히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 그 사이에 거울 뉴런 그러니까 발화를 실제건 가상이건 똑같이 하는 거야. 뇌는 속아요. 우리는 뇌에 속는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이 막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면서 막 뭐라고 중얼중얼 거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화소나 여기에 있는 음소나 이런 것들 중에서 대부분은 여러분 하드디스크에서 쓰는 거야. 저기 있는 게 대충 낙엽진 가을 나무려니, 그리고 지금 대충 밤이려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버스 정류장 앞쪽을 지나가려고 있으려니, 그리고 저쪽은 뭐 아파트려니, 한 개 한 개 막 정보 막 미친 듯이 수집하고 그러세요? 어젠가가 수능이었는데 수능 볼 때는 한 개 한 개 막 미친 듯이 수집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낯선 것이나 뭐 어쨌든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블랙탄 진돗개 블랙탄 같은데 저번에 제가 말했던 크기가 시바하고 달라. 물어볼 걸 그랬네. 타이밍을 놓쳤네. 실제로는 매트릭스 안에서 대부분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미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 가장 뇌의 아래쪽 뇌, 거의 척추에 해당되는 쌓여있는 정보. 그 이전에 유전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뭐 손에 갔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형계, 그 다음에 이제 피질, 이런 순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근데 그 피질이 막 이제 막 쭈글쭈글해질 정도로 그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정보가 더 넘쳐나니까는 이제 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매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미디어들이 생기고, 이런 미디어는 또 정보는 더 넘쳐. 선별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매트릭스에서는 특히 그때 당시의 과학적인 그 성과랑 접목을 좀 했죠. 매트릭스가 제가 지금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에 그 뉴런 신경과학 많은 비약적인 발전이 한번 있었다고 그랬죠. 캔델의 군소, 그게 이제 첫 시작이었다면은 그걸 가지고 하면서 그 단백질 합성, 이게 물질적으로 기억을 할 때 단백질 합성을 하는 거야. 기억이라고 하는 게 물질적으로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그러니까 뭐를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문턱값을 넘는 거, 그리고 그 방식도 플러스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 방향이 있고, 그리고 그때 실제로 그때는 이제 뉴런 하나의 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여기 엄청 많이 있지만 아주 긴 세포도 이제 척추 쪽에는 막 1m짜리 세포도 있죠. 뉴런 하나가. 그래서 근전도 검사하면은 개구리처럼 돼버리고 막 그런 게 그런 거죠. 근데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나왔고, 그 시기의 그 지식을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아주 전문적으로 물리학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동향에 대해서 이거 영화적으로 굉장히 SF는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이랑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매트릭스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과학이랑 그래도 맞아떨어지고 결국은 그거랑 비슷한 일을 이제 막 로켓 쏴 올리고 막 자율주행차 만드는 그 일론 머스크가 여기저기 손을 다 대고, 그런 건 좋은데 주가 가지고 이제 코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모르겠다. 나중에 이제 한 10년 20년 후에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제 이를테면은 빌 게이츠라든지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가 그래도 있잖아요. 갈리긴 하지만 막 똘끼도 있고 막 하고, 막 빌 게이츠 돈의 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평가들이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컴퓨터, 그리고 지금 이런 정보화 시대 이런 거에 뭐 엄청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나의 상징인데,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코인 가지고 장난치는 것만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실제 성과도 남겼고, 근데 뉴럴링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쇠젓가락 이렇게 꽂죠. 꽂은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쇠젓가락을 딱 빼면은 쇠젓가락을 뽑아서 여러 매트릭스를 경험을 하지. 막 건물 건너뛰기도 하고, 총알을 딱 이렇게 피하고. 아시죠 이거? 딱 이렇게 피하고, 트리니티는 딱 발차기 천천히 딱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넘어갈 부분은 갑자기 과학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BMI예요, BMI.
BMI 들어보셨어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저는 원래는 BMI나 혹은 BCI라고도 할 수 있죠. 요즘에 이제 머신이라기보다 컴퓨터로. 왜냐면 더 똑똑해졌으니까. 저는 이제 그 병원 같은 데 다니면은 여러 가지 그 보조 기구들이라든지 막 의료 기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는 어떤 것도 있냐면은 내가 오른손 쪽이 뭐 문제가 생겨서 뭐 못 써. 혹은 뭐 다쳐가지고 오른팔이 없어. 그런 경우에 여기에 이제 사이보그죠. 팔 의수를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내 뇌파에서 신경망 회로망이 발화가 되는 거게 만약에 그걸 잡을 수 있는 일단은 잡을 수 있는 물질적인 센서가 있고 그것을 부호할 수 있는 디코딩할 수 있는 디코딩 할 수가 있어. 왜냐면 뇌는 전기화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디코딩이 가능해. 디코딩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전달을 시킨 다음에 그 디코딩 된 거를 다시 풀어서 어떤 이제 여기에다가는 이제 그 동력을 통해서 이렇게 폈다가 잡았다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은 지가 벌써 이제 그 매트릭스 그 시기 그 앞뒤에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상상들 그리고 바로 현실화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몇 년 한 10년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입히는 거 그것도 SF의 하나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쓰는 거.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해.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BMI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구나. 했나?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주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를 주로 지금까지 하는 건 의료용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워낙에 괴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안으로 뭐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런 상상. 그리고 여기에다 칩을 여기에다가 심어서 이제 그걸 한다는 거. 그거 제가 지금 업데이트가 그거 찍고 나서 특별한 업데이트는 아직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관련된 어떤 기사나 주가에 대한 거 뭐 이런 거나 좀 나왔지. 쉬운 일은 아닌데 이를테면은 아주 기본적인 초보적인 실험 같은 거는 다 돼요. 그거 할 때는 이제 뭘 흉내내냐면 똑같아요. 뉴런을 흉내내는 것이 뉴런을 우리가 이런 현실도 결국은 다 뉴런에서 하드디스크에서 많이 쓰듯이 이 뉴런의 작동 방식만 제대로 안다면은 컴퓨터 자체도 사실은 신경 그거를 흉내내서 이제 그렇게 그 논리적 컴퓨터를 세우고 이제 한 거거든요. 튜링 제가 튜링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를 한 거지. 뉴런의 이제 기본 단위 뭐 노드 NOD 그런 노드 아주 기본적으로는 한 노드에 대해서 뉴런처럼 흉내를 내보는 거야. 그게 아주 초보적인 건 아주 처음 그 BMI 아이디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지. 지금은 알고리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이 그 활발히 이제 연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걸 하는 회사들은 이제 영업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 지금 키아누 리브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칩을 반드시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연결성을 가진 아주 물질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칩을 씌우지 않고서도 어차피 여기 있는 게 전기화학적인 신호 체계라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바깥에서도 전자기장 가지고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안쪽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자극을 줘서 어떤 신경망, 어떤 뉴런, 제가 지금 두 개를 좀 섞어 쓰고 있죠. 뉴런 중심의 영미적인 그런 신경과학의 그게 하나가 있고, 뉴런이나 영역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영미권 이외에는 같은 신경과학이라고 해도 뉴런보다는 발화 중심, 발화, 동시에 발화를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런 게 일종의 사건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그리고 영역도 사실은 알면 알수록 그렇게 단일하게 딱딱 구획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좌방구 우방구 관계도 많이 바뀌었고, 그거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이제 찍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걸 다 링크를 걸 수는 없겠네요, 여기에다가 검색.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뇌에 대해서도 뇌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두 가지 생각 이제 같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파장을 가지고 뭔가를 읽어낼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고, 심정, 느낌 이런 걸, 이거는 이제 철학에서 3대 회의주의, 마음의 회의주의, 이걸 거울 뉴런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했단 말이죠. 다른 회의주의는 아직까지도 두 가지였지, 세 가지였죠. 근데 왜 반말을 쓰지? 이 반말이 반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수업하는 좀 이렇게 풀어내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하나는 우리가 인식하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한 회의가 데카르트부터 해서 칸트가 간신히 봉합을 한 거고, 또 하나는 귀납법이 맞나? 이것도 어려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의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나머지 두 개는 다 실제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귀납법도 증명이 안 되고,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은 어쨌든 귀납법도 결국은 증명이 안 되고, 또 이 인식에 대한 것도 객관적이라고, 그러니까 객관적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지. 우리는 일정한 부분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다. 데시벨과 푼의 차이, 하현우 얘기할 때 했죠. 그래프 그리면서 하현우 보컬 순수 물리학적 분석, 이거 검색하면은 데시벨과 푼, 그러니까는 인식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귀납법이라든지 여러 수학적인 것도 벌써 이게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벌써 한 100년 넘게 전에 증명이 다 됐어요. 이게 그 메타 수준에서 자기 언급을 하지 않고서 무모순성이나 완전성, 혹은 메타적인 수준에서의 모든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괴델이나 튜링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증명이 되면은, 그러면은 수학도 폭삭 망하고, 그리고 인식론도 폭삭 망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수학이 기웠으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 인식론이 우리가 파장을 왜곡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 자율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죠. 지금 여기에 자율차가 있다면은, 아니 인간이 인식하는 파장 위주로 센서로 감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알고리즘 처리한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주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증명이 됐고, 인간 중심적으로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칸트가 철학적으로 인간 중심 구성주의를 펼쳤던 것처럼. 그런데
마음의 문제는 할 도리가 없었어 지금까지. 가장 그거는 내가 느끼는, 내가 여기 뭐 어디 피가 날 때 느끼는 거랑 나의 피가 날 때 봤을 때 느끼는 거랑 분명히 같을 것이라고 거의 확실하게, 아니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다른 것들은 어떻게든 증명할 방법을 막 이상한 막 괴들 같은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다 자연수만 가지고 환원해가지고 숫자 가지고 증명하고, 또 데카르트 같은 괴짜가 무슨 악마가 나를 계속 속인다. 1 더하기 1이 3인데 계속 2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확실한 것조차도 의심을 해도 속는 나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증명할 길이 없어. 마음에 대한 것은. 근데 이게 신경과학으로 세 번째 가장 큰 회의가 풀려버린 거죠. 풀리면서 다른 영역에도 엄청 영향을 주죠. 인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 멋대로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뉴런의 발화가 실제 일자랑 상상 혹은 거울 뉴런, 상상할 때조차도 같은 발화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장치들이나 아니면은 관측할 수 있는 이 기술들이 이제 엄청 발달을 한 거죠. 그 fMRI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의 일종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PE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다른 원리지만은 둘 다 거의 그 기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봤더니만은 진짜로 뇌가 세상을 만들고 있네. 일체요심조네. 해골물 마신 거, 원효 선생님 해골물 마시고 깨달은 게, 그러니까는 한 벌써 1500년 가까이 전에 이 신경과학의 그거를 통찰로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지. 이거는 조금 약간 그 갖다 붙이는 거죠. 원효 선생에 대해서 이제 삼성, 뭐 일단 진제속제, 그리고 뭐 변계소집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영상을 올렸으니까 원효 이렇게 치시면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원효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체유심조 요거를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 의상, 원효 이런 분들이 중국에 왜 갔냐면은 유식사상이라고 하는 세친 바수반두에 그걸 배우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보살, 나가르주노의 공사상은 그 이후에 대유행이 됐고, 그 시기쯤은 이 유식이 좀 더 재밌었어. 그 분들에게 유식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약간 좀 뭐라고 좀 하면 좋을까, 여기저기 엉클어진 분들을 세친이라고 하는 엄청난 분이 그거를 다 논리적으로 아주 이 체계를 굉장히 잘 세웠어요. 근데 그 잘 세운 체계를 다시 한번 종합해낸 게 원효 선생님이죠. 원효 의사 선생님도 뛰어나고 다 뛰어나지만은 원효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아주 막 브라이트하죠, 진짜.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 이게 보통 의료라든지 이런 거에서 정말 그 상당 부분까지 쓰이거든요. 그런 데서 대부분의 아주 첨단 그 기술은 전쟁 그리고 의료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도 의료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상상했던 뭘 씌우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이거를 설명하려면 좀 너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단한 그런 뭐 실험 쥐들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 가능은 하고, 그리고
그 뉴런의 발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그 이제 생체 분자 단위의 이런 수준에서도 단백질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뉴럴링크에서는 매트릭스 같은 그 진짜 매트릭스에서나 나왔던 그런 것들을 꿈꾸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칩을 여기에다 집어 넣어야 돼.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VR 게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3D 안경 옛날 막 그 거의 셀로판지 같은 그런 걸로 뭐 이렇게 그 본 적은 있어요. 아,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있구나. 그거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여기에서 막 의자 움직이고 막 물 나오고, 내가 그거 그 친구가 보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원래 멀미가 심하거든요. 이거 앓기 전에도 멀미가 심해가지고 그거 보면 뒤지는 줄 알았네. 근데 그렇게 할 때 이제 VR 같은 거 쓰면은 막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어 부분 이게 만들어가지고 현기증 줄이고, 그리고 이 정말 입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그게 뇌에다가 그렇게 자극을 주면은 그 세상이 진짜 펼쳐지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어쨌든 물질적 인터페이스 BCI 혹은 BMI 이런 방향으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칩 하나 가지고 조그만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치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가상 게임 같은 거 하고 그 탁구도 치고 뭐 하잖아요. 닌텐도인가 뭐 그런 거에서. 야, 닌텐도가 내가 어렸을 때 피구왕 통케 하던 그 닌텐도가 중학교 때 그거를 많이 했거든요. 게임 슬램덩크 막 그런 게임 같은 게, 그건 닌텐도가 아니라 그건 오락실이고, 닌텐도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었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실제 유기로 연결이 되면서 물질적인 거로. 근데 그 물질적인 게 사실은 그 인터페이스의 물질성이 지극히 그 증발되는 파장을 바로 수집하고, 파장에 바로 자극을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아이디어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로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는, 그 방법은 어떤 걸지는 아직 몰라요. 저도. 그래도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있어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구동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질성이 아예 휘발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전자기적인 그런 현상 자체가 전기와 자기가 같이 가고, 그리고 유도를 하고, 그 유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쨌든 터빈을 돌려서 그 전기나 동력이나 이런 거를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장도 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의 가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더 작은 단위로 가면은 스핀도 설명을 했었죠. 입자가 가지고 있는, 뭔지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양자적으로 주어진 한 쌍의 값, 이건 양자역학의 영역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은 이제 현대 직전 물리, 현대 물리를 이제 아인슈타인 앞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고전 물리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고, 광전 효과 그 시기까지는. 그 이후에는 현대 물리적인 그 불확정성의 원리를 거부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맞긴 맞는데 해석에서 갈리는 거예요. 해석에서 슈레딩거, 하이젠베르그, 그리고 또 이제 보어가 욕을 되게 많이 먹었지만은, 보어가 그 생각한 게 되게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철학적으로는. 그러면은 이건 세 번째 찍는 건데 가장 주저주저이네.
지금이 가장 몸 상태나 이런 게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더 다른 데도 좀 힘들게 찍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그 현대물리의 기본적인 그 전자기적인 것, 일단은 파장이야. 파장적인 것으로도 인터페이스의 물질성이 휘발되면서, 그러니까 젓가락 이렇게 꽂아가지고 I don't believe it, 이 키아누 리브스 이거 말고 그냥 바로 게임 같은 거나 영화나 이런 3D도 그러한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 아이디어, 제가 이제 그것도 언제 한번 놀랐냐면은, 홀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 홀로그램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플라즈마 하시는 분도 있고 홀로그램 하시는 분도 있고 자율 그 버스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에 지원을 빵빵하게 못 받아서 그렇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홀로그램, 실제 홀로그램 2차원 말고 3D 홀로그램을 성공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싹 사라지잖아요. 사랑과 영혼 그것처럼, 패트릭 스위지, 데미 무어 그것처럼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는데, 거기에 뭐 미키마우스 이런 게 딱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딱 그 근처 가면 일로 톡 가. 그럼 뭐냐면은 다른 그 센서들 가지고 어쨌든 다른 아이디어로 뭔가 그렇게 구현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에 대한 자극이나 아니면 뇌에 대한 것 전파를 뽑아내는 것, 이런 것도 혁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막 무거운 장비 안 달고도 그런 가상현실 속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혹은 저 뭐야, 내가 뭐 지금 얘기하려고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는데, 생각이 났다가 생각이 쓱 사라졌네. 가상현실. 정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정리하다가 생각나면 하고. 오늘은 이제 매트릭스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데, 매트릭스가 사평역, 매트릭스,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봤던, 아주 나한테 아주 그 뭔가 느낌을 많이 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키아누 리브스 이제 전성기 때 굉장히 잘생겼고, 그것도 한몫했지. 그래서 이제 자꾸 보게 됐지. 근데 이 매트릭스는 에 대한 그 영화 평론이나 이런 거는 이제 영화의 그 배경이 되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간지나게 다 집어넣은 것 같아. 그 형제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도 나중에 언제 한번 다룰까? 그것도 이제 보통 그게 아니거든요. 아주 굉장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화 이상의 그 상징이 있고 한 건데, 근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더 원, 니오, 네오, 더 원, 오라클한테 이제 신탁을 이제 할 때 네오도원 그걸 하고, 이제 꼬맹이가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제 네오도원 그게 이제 지저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2탄에서 딱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We loaded, 거기서 네가 너를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매트릭스를 보면서 평론과는, 일반적인 그 평론과는 다르게, 이거는 그 여러 가지를 막 데카르트도 넣고 뭐도 넣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건 가장 불교적인 영화다. 네가 너를 구하는 거다. 물론 이제 그것도 아주 깊은 데까지 가면, 기독교나 불교나 신앙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또 만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신학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 신란과 바울 비교도 했었고, 에크하르트와 진울 선생 비교도 했었죠. 진울 선생 그건 안 올렸네. 그건 올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휘어지고 막 유리겔러 사기꾼이에요. 근데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 초능력 책 같은 거 사고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게 현실을 깨어나야 된다. 이 매트릭스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게 거의 불교적인 일체유심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체유심조. 모든 게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가면 공인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허무한 것도 아니고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을 이제 그 엠프티니스로 번역하던 시대가 이미 지났거든요. 제가 막 그 90년대에 막 그 불경 번역된 그 본들을 볼 때는 엠프티니스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오히려 오픈니스 같은 걸로 되는 거야. 사건해 봐라. 실체적으로 보질 않는 거지.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아주 불교적인 인식론, 그걸 거의 그려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그려낼 때에 당시에 인식론적인 큰 대혁명이 있었지. 철학적으로 풀리지 않던 세 개의 문제 중에서 두 개는 풀렸어. 두 개는 증명 못함. 이걸로 풀렸다고. 근데 세 번째는 진짜 증명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신경과학을 통해서, 뉴런을 통해서, 혹은 뉴런의 발화, 혹은 감마파 같은 거, 파장, 이걸로 이제 다가갔더니, 세 번째는 회의할 필요가 없어. 세 번째는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그러면은 뇌가 나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지. 매트릭스처럼. 그리고 뭐 여기에서 뭐 내가 여기에서 이 가치론적인 것까지 넘어가면 좀 그럴 것 같고, 갑자기 막 설교 비슷하게 깨어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갑자기 내가 막 고승이 되는 그런 그게 아니라고, 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BMI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예요. 노드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서는 연산으로 이렇게 흉내를 내다가 직접 뇌와 연결해 볼 이제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뉴럴링크라는 회사죠. 일론 머스크가 손대고 있는. 근데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의료에 주로 많이 쓰이고, 의족이나 의수나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이 내 뇌파에서 내 뇌에서 발생하는 파장만 제대로 감지를 하면은 전달을 해서 그 일을 해. 그 일을 잘 해. 점점 발달하고 있어. 그리고 유기했다가 어떤 뇌파를 자극할 수도 있어. 이건 이제 전자기적인 방식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그 충전도,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 와이어리스로 하는 충전 같은 경우에 다 전자기 유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직접 안 하는 충전이 있잖아요. 뭐 근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읽고 쓰고 할 수도 있어. 쓸 수도 있어. 그래서 칩을 넣어가지고, 이 쇠젓가락 말고, 쇠젓가락이 아니라 어쨌든 그거 말고, 그때 당시에 상상이지.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에 상상으로 딱 이렇게 되면은 이 뇌랑 뭐가 연결이 이렇게 딱딱딱딱 돼가지고 할 거다. 그리고 뉴럴링크에서도 이게 칩 하나 이식하는 거는 이제 하거든. 근데 그리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침습적, 비침습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블랙탄 10억연 것 같아요. 침습적, 비침습적.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신경과 검사를 할 때도 침습적이라고 하는 건 뭐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 데가 다 뭐 젤 바른 다음에 뭐 이렇게 꽂고, 그리고 근전도도 다 침습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침습적으로도 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것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야겠지. 그렇게 되면은 뉴럴 링크의 방식도 바로 직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매트릭스의 세상이, 그게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 모르지. 의료 같은 데 많이 쓰일 것이고, 그리고 게임 같은 데 많이 쓰일 수 있겠죠. 게임 이런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거의 물질성이 사라진 인터페이스가 되는 게임의 세상. 세 번째로 갈수록 더 내용이 마음에 안 드네. 어쨌든 오늘은 매트릭스에 대한 또 입체적인 평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